나이가 들면서 전처럼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쉽게 하던 집안일이나 장보기가 왠지 모르게 힘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관절이 쑤시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혹시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넘어질까봐 걱정되시는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전하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셨다면 함암이 난 어쩌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60대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마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듯 소중한 근육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운이 없어지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근육이 부족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잔병 치레가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서나 심지어 혈당 조절이나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사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더 기본적인 요소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는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음식군이 바로 여러분의 사라지는 근육을 되찾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기력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깊은 잠을 자고 깜빡하는 빈도를 줄이며 소화까지 편안하게 돕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서화근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한 가지 필수 영양소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확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모든 비법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깜짝 놀랄 만한 비법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이자 근육의 핵심 재료인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흔히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나이 들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나 콩류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새로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쉽게 전환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효율이 떨어져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근육 손실을 막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린여 대한영양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하루에 몸무게 1kg당 최소 사람 제로 이거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최소 60kg,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뜻이죠. 보통 계란 하나의 단백질이 약 6g, 손바닥만한 닭가슴살 한 조각에 20돔 25g, 두부반모에 15g 정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에 맞춰 계산해보면 하루 3끼를 드실 때 매 끼니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만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지거나 만갑돼 치아가 불편해지긴 음식을 피하게 되고 소화가 부담스러워 고기나 콩류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탄수화물 중 김치찌개나 나물 반찬처럼 단백질 함량이 낮은 식단을 주로 섭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은 여러분의 근육을 계속해서 잠식하는 주범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어르신들이 쉽고 맛있게 그리고 꾸준히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 끼 식사에 단백질 식품을 빼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예로 들어볼게.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밥과 국, 김치 위주로 드시거나 간단하게 토스트나 빵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삶은 계란 2개를 추가하거나 두부를 넣은 된장국을 끓여 드시고 코미크로니 뼈째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인 멸치를 볶아 드시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불릴 만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소화도 잘 되는 편이라 어르신들에게 더없이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햄은 계란은 간편하게 준비해서 드실 수 있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하여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찜닭이나 불고기처럼 부드러운 육류 요리 혹은 고등어구이나 삼치구이 같은 생선 요리를 식단에 자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삼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생선을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기 힘드시다면 부드러운 동태찌개나 대구탕 같은 맑은 생선탕을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검은 콩이나 흰 콩을 삶아서 콩자반으로 드시거나 두유를 마시고 순두부나 연두부처럼 부드러운 두부 요리를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가물 식이섬유도 많아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는 하루 3끼에 걸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끼니마다 적당량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만약 평소 식사만으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시구든 간식으로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나 씨앗을 넣어 드시거나 저지방 우유 한 잔 혹은 콩으로 만든 두유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닭가슴살 큐브나 삶은 콩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간편하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을 높여 질병에 저항하는 힘을 키워주고 상처 회복을 돕고 피부와 머리카락 등 신체 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단백질은 젊은이들만의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매일 내 몸을 위한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백질 섭취가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근육의 중요한 재료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많아도 집을 짓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더라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좀처럼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떠올리며 지레 겁을 먹으시거나 관절이 아파서 운동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근력 운동이 중요하냐면 우리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성장하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벽돌이라면 근력 운동은 그 벽돌을 쌓아 올리는 작업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뿐만 아니라 근력, 즉 근육이 힘을 내는 능력 또한 급격히 감소합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넘어지고 물건을 드는 것이 힘들며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근력 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체중을 이용하는 맨몸 운동입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집에서 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스쿼트 동작과 비슷합니다. 팔걸이 없는 튼튼한 의자를 사용해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5번씩 3세트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벽을 짚고 서서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주방 싱크대를 잡고 까치발을 드는 동작도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강화해야 할 부위입니다. 또한 아령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통에 물을 채워 아령 대신 사용하거나 가벼운 책을 들고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옆으로 들어올리는 동작도 팔 근육을 자극하는 데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동작을 할 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숨을 참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몸이 단단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 시간은 매일 20도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3, 4회 정도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볍게 걷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력 운동이야말로 여러분의 근육 통장을 두둑하게 채워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근육과 뼈 건강에 있어 단백질과 근력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에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칼슘대로 비타민 D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돕는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놀랍게도 근육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져 힘이 빠지고 주정도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생성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씻으면 하지만 실내 활동이 많은 현대인, 특히 피부 노화로 인해 비타민 D 생성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햇빛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햇볕을 무작정 쬐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피부암이나 기미 등의 문제도 있으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햇볕이 강하지 않은 시간대에 하루 15초 30분 정도 팔다리를 노출하고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식품을 통해서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수, 연어, 참치, 버섯류 표고버섯, 타리버섯, 달걀 노른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더욱 높아지니 직접 말린 표고버섯을 요리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포이라민은 또한 시중에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요거트도 있으니 식품 선택 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식품과 햇빛만으로는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의 대명사이지만 입안 근육 수축과 이완, 신경 전달에도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고 근육 경련이나 불면증 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 외에도 찌 먹는 생선인 멸치, 해조류 미역, 다시마, 뼈를 연하게 조리한 생선류, 꽁치 통조림 등 녹색 잎채소 케일,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김치에도 칼슘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유제품이나 멸치처럼 흡수율이 높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요거트나 치즈,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칼슘이 강화된 두유 등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단백질과 비타민 D, 칼슘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의 근육과 뼈 건강을 튼튼하게 지탱해 줍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거고한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활력을 더욱 끌어올려줄 두 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질 좋은 수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시거나 커피나 차, 음료수로 수분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6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은 근육 기능과 에너지 생성, 소화, 영양분 운반, 노폐물 배출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특히 근육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탈수는 근육 경련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기운이 없어서 움직이기 싫어지는 무기력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갈증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어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의 활동량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신장 질환 등으로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 전후, 운동 전후, 그리고 식사 중간에도 한두 잔씩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몸에 흡수되기 더 효과적입니다. 백물이 지겹다면 끓인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곡물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에도 수분이 풍부하니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수분 보충원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을 개선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기운 건강,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며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습관은 바로 질 좋은 수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거나 주베스야나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는 등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근육은 잠자는 동안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더뎌지고 오히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기분 저하 등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고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거완지는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세요. 이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미지근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넷째, 낮잠은 가급적 피하거나 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길게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고 소음이 있다면 비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술 한 잔은 얼핏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급을서람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피로감을 더하게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사라지는 근육을 붙잡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 근육의 핵심 재료인 충분한 단백질을 매끼 식사에 포함하여 섭취하는 것. 둘째, 근육을 자극하고 성장시키는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셋째, 뼈와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넷째, 몸속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생활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완벽하게 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작고 꾸준한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계란 하나 더 먹기, 한 잔 더 마시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5번 더하기,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TV 끄기 등 작은 목표를 세워 실천해 보세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뭔가 활력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하고 가뿐하게 외출하고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주는 즐거움도 더 커질 거예요. 이상 근육 감소와 무기력함에 붙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잠재력을 깨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으시거나 자신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최고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파이팅!